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돈을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줄이는 것, 즉 절세는 부자들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소득이 높지 않아 내야 할 세금이 부담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 감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이 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유튜브나 SNS에 세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절세 전략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절세하러 가볼까요?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경제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전에 돌아가셨을 때 시골의 땅을 상속받았고 최근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매도를 했지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별도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시골 땅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어디 시골 땅에 이런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가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나 방치된 주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주택 양도 전 철거하거나 멸시를 꼭 하라고 하네요. 에이, 여기 전기나 수도도 끊겨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주택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를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건물의 한쪽 기둥을 허물어 버린다든지 해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거나 부식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시골에 가면 오랫동안 방치해둔 폐가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이를 상속받은 채로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매도 순서가 중요하다. 현재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유고로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일 현재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취득한 집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살던 집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상속을 받기 전부터 형제 자매들과 상의해 지분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 같네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퇴직을 하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만약 소득이 높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금융소득 만기일을 분산 또는 가족에게 증여하기, 사적연금 활용하기, 비과세 금융상품 ISA 활용하기 등 여러 방안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잘 알려진 연금저축이나 IRP가 건강보험료 선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정말 보면 볼수록 괜찮은 상품 같아요. 미리미리 증여해주자. 과거에는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갖고 있는 재산을 자녀가 상속세를 떼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요즘에는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똑똑한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가 결혼하고 아이를 육아하는 30에서 40대 시기이잖아요. 이때 조금씩 증여를 해주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도 좋고 세금 측면에서도 더 낫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60억 원을 증여 없이 상속 시에 내야 할 세금이 약 22억 원인 반면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 원씩 증여했고 남은 재산이 30억 원일 경우에는 세금이 총 14억 6천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7억 4천만 원의 세금이 절세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우리들이 이런 고액 자산가가 아니므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어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이 책에는 소개된 내용 외에도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절세 꿀팁이 가득합니다. 탈세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현명한 절세는 꼭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